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또 엄청난 다운포스를 자랑하는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살이 많이 찐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실 좀 충격적일 정도로 적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포브스라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가 한 곳 있습니다. 주로 미국 내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소식을 다루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인데, 거기서 얼마 전 최근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 영국의 고도 비만 문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낮은 나라들을 소개하며 우리 한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민들 가운데 무려 31%가 고도 비만이며 멕시코가 24%, 그리고 앞서 포브스에서 기사로 다루었던 영국 역시 23%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인데 좀 순한 버전의 미국인 캐나다가 약 14% 정도로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비만일 것 같은 스페인이 의외로 13%로 꽤 날씬하며, 영국의 분노 버전인 아일랜드 역시 항상 화가 나 있어서 그런지 13%로 양호한데 반해 추운 겨울 나라에서 사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10%로 매우 날씬하고, 우리랑 식습관이나 그 승질머리 외 손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가정 내에서 엄마들의 힘이 겁나 세고 아빠들은 쥐중은 듯 산다는 점 등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많이 비슷한 국가인 이탈리아가 무려 9%로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무려 우리나라인데, 더 무서운 점은 바로 그 고도 비만 비율입니다. 고작 3%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운동복 브랜드들 보면 옛날에는 엄청 몸매 예쁜 누나들이나 몸 좋은 남자들, 또는 온몸에 무슨 세탁기 호수 같은 근육으로 덮여있는 운동선수들로 주로 광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비만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비만인 사람들을 모델로 써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빼고 거의 전 세계에는 그런 고도 또는 초고도 비만 상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급격하게 커져버린 잠재적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어째서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별로 없는지. 한국에서 비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미국 같은 곳의 평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건강한 표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음식일 겁니다. 적게 먹으면 적게 찌고, 또 많이 먹으면 많이 찌며, 또 많이 먹으면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에 의해 그만큼 많이 쌓여야 하는 게 우주불변 망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이 평소에 먹어대는 그 무시무시한 먹성을 떠올려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절대 적게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습니다. 국민 1인당 연소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1위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2위 역시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마저도 1위인 중국의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근소하게 뒤지는 정도이며, 게다가 소고기의 경우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전 세계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산물,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모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먹고 있다는 뜻으로, 이 정도만 해도 그 많은 게 정말 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신기한 수준을 넘어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심지어 채소 소비량까지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또 저 혼자 한 아주 쓸데없고 지저분한 생각인데, 물론 그걸 제대로 조사하기 매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딱히 그걸 조사하고 싶거나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만약 전 세계에서 가장 똥을 많이 싸는 국가를 조사했더라면 아주 정직한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로 보았을 때 아마 우리나라가 거기서도 챔피언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어째서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전 세계 최고이며, 또 무려 세계 화장실 협회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인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골뱅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것은 이미 진작에 다 싹쓸이해도 모자라 저기 지구 반대편 영국 앞바다에 있는 것까지 몽땅 가져다 먹고 있고, 태생 자체가 사람이 먹는 채소가 아닌 허브인 깻잎까지 온갖 방법으로 맛있게 만들어 먹고 있으며, 어째서 거의 코카콜라 수준으로 가장 미국적인 육류 가공품인 스팸이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지 등 우리 먹는 것 관련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거의 끝도 없이 너무 많아 1시간짜리 영상도 모자랄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만약 반주 삼아 술 이야기까지 곁들이게 되면 이건 하루도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먹어대는데도 그렇게 날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안다 박사들은 당연히 그건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각 인종별로 딱히 비만과 관련된 유전적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비만은 거의 절대적으로 환경의 차이, 그것도 식습관의 차이로 인한 후천적 영향인데, 한 예로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최고 비만국이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가 전 세계 고도 및 초고도 비만 원탑 국가였습니다. 그것도 일명 올챙이 배라고 부르는, 배만 볼록하게 나온 매우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비만이 멕시코 사람들의 거의 표준적인 체형이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슬픕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도 전까지 멕시코는 국가의 부패가 너무도 심해 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상수도를 관리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멕시코에서는 절대로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또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당시 마트에서 파는 생수도 사 먹을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대형 탄산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지난 50년대부터 미국 바로 아래 붙어있는 멕시코에 초대형 공장들을 지으며 아주 싼 값에 콜라를 판매해왔고, 사람들은 위험한 수돗물이나 식수보다는 값싸고 맛도 좋은 데다 비교적 더 안전하기까지 한 코카콜라를 식수 대신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 두어 세대를 거치고 나서 보니까 멕시코 국민들의 초고도 비만율이 전 세계 탑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놀랄 것도 없이 멕시코는 지금까지도 코카콜라 소비량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거의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의 정신도 그렇지만 오히려 몸은 더욱더 환경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형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냥 평범한 수돗물 자체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최고 수준의 식수로 대접받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의 퀄리티는 그냥 1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물의 수질이 전 세계 원탑이라는 것, 이런 게 진짜 럭셔리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날씬하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어째서 한국인들은 먹방이니 뭐니 하며 그렇게 먹어대는데도 어쩌면 다들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대답들을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바로 위대한 그 코리안 집밥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밥이라고 부르는 그 평범한 밥상, 그러니까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또는 청국장, 그리고 김치와 각종 나물로 만든 한국식 반찬들은 영양소의 균형이 기가 막히게 훌륭한 엄청나게 건강한 식단이며, 또 거기다가 육류와 함께 매 끼니마다 엄청난 양의 채소까지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함과 날씬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 대다수였고,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미에 대한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좀 미의 기준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이나 예쁜 연예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다른 아시아는 물론 심지어 유럽을 포함 서양 국가들에서도 통할 정도로 진짜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좋습니다. 다만 그들은 저를 매우 싫어한다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막 금발에 어쩌고 서양 누나들이 비키니 입고 화보 찍어도 저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남자들까지 멋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말에 강남의 번화가 같은데 한번 걸어 다녀 보면 정말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거기다가 또 이 욕심쟁이들이 꾸미기까지 너무 잘해서 정말 너무도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녀가 짜증나게 서로 팔짱 끼고 딱 붙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으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그렇게 높다 보니 우리나라 뷰티 업계도 일명 코리안 뷰티라는 신조어로 세계 시장에서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며, 성형수술 업계 역시 예로부터 정말 탁월했던 그 환상의 손기술과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내인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오는 수준입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워낙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주장 역시 꽤 그럴싸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비만이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삶의 페이스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동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거의 모든 면에서 정말 빡세고 경쟁도 미친듯이 치열한 데다 모든 게 지나칠 정도로 빠른 나라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마치 그 모든 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반대, 말하자면 운전할 때 어디선가 빛의 속도로 나타나 얍삽하게 내 앞으로 코를 쏙 집어넣으며 끼어드는 얌체 차량을 보며 입으로 마치 랩을 하듯 찰진 육두문자 방언을 쏟아낼 때보다도 오히려 초보 운전자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앞에서 차선 물고서 정말 굼뜨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이미 한국인들은 이런 엄청난 사회의 속도와 높은 목표 지향적 삶,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사는 것에 거의 지난 50년 이상 훈련이 되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와 치열함이 물론 때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회의 속도가 훨씬 많이 느리며 이렇다 할 경쟁이나 치열함도 없고, 또 그래서 딱히 큰 성취의 기쁨이나 기회도 적은 그런 곳에 데려다가 놓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화병이 나서 그때는 진짜 심각한 스트레스가 도죠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맘 먹고 어디 휴양지라고 부르는 가까운 외국, 그러니까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해변이 펼쳐져 있고 시원한 파라솔 아래 해먹 비슷한 것 위에 올라가 열대과일 주스 한 잔 천천히 마셔가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긋하게 있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거기 간 지 대략 이틀 만에 너무 답답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대로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인천공항 도착해서 그 바쁜 한국의 환경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마치 느려 터진 인터넷 때문에 짜증나다가 갑자기 5G가 터지면서 막 혈액순환이 되며 가슴도 시원해진 것처럼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배가 살짝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내심 걱정이 좀 많았는데, 이 영상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니 제 몸은 훌륭했습니다. 비교는 행복 도둑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그 치열한 한국인들 말고 세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지극히 정상이거나 충분히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 한국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적당한 치열함과 긴장으로 지루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몸과 더불어 모두가 늘 애정 담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